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댕댕이, 양양이 집사님들 귀 쫑긋, 눈 번쩍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반려동물 의료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지원금부터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정책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파헤쳐 볼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미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병원비 부담에 가슴 철렁할 때도 있죠.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에는 더욱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펫보험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펫보험료를 직접 내주는 건 아니지만 민간 펫보험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집사님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있어요. 2026년에는 데이터 기반의 요율 산정과 AI 자동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품종별 질병 발생률, 나이대별 위험도, 병원별 평균 진료비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장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보험사들이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 경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실속형부터 표준형까지 다양한 펫보험 상품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가입 전에 슬개골이나 구강질환 같은 특정 질병 보장 여부, 다견담요 할인, 동물 등록증 할인, 그리고 대기 기간은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은 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필수 진료와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 같은 선택진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은퇴한 군견이나 경찰견 같은 국가봉사동물들을 입양하는 가정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6년부터는 마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제휴동물병원이나 사료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정책이죠. 네 번째,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2026년부터 더욱 확대됩니다. 그동안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같은 질환은 부가세가 붙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간 종양, 문맥전 신달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하 감면, 외상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요. 병원비 중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이죠. 이러한 지원 정책들 외에도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2026년 1월 9일부터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진료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슬개골 탈구처럼 자주 발생하는 수술 항목에 대한 표준 진료 코드도 도입되어 소비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사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바로 지역별 의료비 지원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제가 앞서 서울시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천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 종로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우리 동네 동물병원과 펫위탁소 같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용산구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정동물병원 4곳을 운영해서 접근성까지 높였습니다. 영등포구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4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를 구분하고 소액 본인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동네 폐비탁소를 통해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돌봄 공백까지 고려한 아주 세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특히 양천구는 2023년 서울자치구 중 최초로 양천형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기르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현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었는데 시행 3년 차인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가구당 한 마리에서 1인당 한 마리로 확대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 최대 20만 원, 선택진료 최대 2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 같은 건 제외해서 정말 의료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되고요.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만 지원 대상이었어요. 이런 명확한 기준과 편리한 이용 덕분에 주민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인천시 내에서도 계양구와 미추홀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불참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같은 시에 살더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사업은 시비 30%, 군구비 50%, 자부담 20% 구조로 운영되는데 군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아픈 반려동물의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치료를 포기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병원별 진료비 차이가 최대 150배까지 벌어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공개된 가격과 실제 진료비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재정의 여건, 행정적인 의지, 그리고 진료비 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확성까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앞으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예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줄이려면 광역 단위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비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가 주어져야 집사님들의 불안감도 줄어들고 우리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삶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곧 보호자의 정서적인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단순히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복지 정책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도 많은 지자체들이 앞으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물론 돌봄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 아래
반려동물 복지를 고려한 정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 지역별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댕냥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